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스스로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짐이 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한국에서 20년 넘게 의료 활동을 해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을 통해 수천 명의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걸어 나가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들것에 실려 암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뜬 후 첫 90분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였습니다. 3년 전 박 씨라는 68살 여성이 제 강남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대장암 3기였습니다. 종양내과 의사들이 치료 옵션을 제시했지만 그녀의 몸은 약했습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꾼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최 선생님, 왜 제 심장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빠르게 뛰나요? 그 질문은 제가 기존 종양학이 완전히 무시하는 무언가를 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코르티솔 급증입니다.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은 깨어난 후 30분 이내에 엄청난 코르티솔 급증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상이 아닌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요한 시간대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즉시 커피를 마십니다. 어두운 방에서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서둘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그들은 암세포가 면역체계로부터 숨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았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내일 아침 일어난 후 다음 90분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은 매일 악성세포가 여러분의 몸에서 그들의 위치를 강화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심장학 연구 중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심혈관계는 단순한 펌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전체 면역 반응을 위한 사령부입니다. 혈관, 심장 리듬, 아침 첫 시간대의 산소 분배. 이 모든 것들이 면역 세포에게 암을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휴면 상태로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는 신호를 만듭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실제로 아침에 약합니다. 여러분이 막 깨어난 직후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만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자연적으로 이러한 비정상 세포를 인식하고 파괴할 수 있는 특정 단백질과 면역 인자를 생산하는 9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연히 그것을 차단합니다. 박 씨가 따른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4달 안에 그녀의 염증 지표는 62% 감소했습니다. 그녀의 종양내과 의사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치료 부작용이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매일 아침 남산공원을 자유롭게 걸으며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것을 정확히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코르티솔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코르티솔이 해돋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상승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심혈관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심박수가 약간 증가합니다. 혈관이 확장됩니다. 산소가 조직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것이 면역세포가 암에 대해 가장 공격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과정을 올바르게 지원할 때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난 후 5분 이내에 이 황금 시간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집습니다. 청색광은 뇌의 코르티솔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상승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들은 찬물을 마시는데 이것은 심혈관계에 충격을 줍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 면역 활성화 순서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간단한 실수들이 암세포가 숨고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다음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의 몸의 자연스러운 종양퇴치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는 정확한 7단계 아침 프로토콜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보충제가 필요 없습니다. 비싼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눈을 뜬 후 그 중요한 90분의 시간 동안 특정 순서대로 특정 순서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가슴 왼쪽을 만져보십시오. 그 심장 박동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느끼는 그 리듬은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보호자이거나 여러분의 조용한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서울에서 심장내과를 진료해 왔습니다.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병원 문을 통해 14,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죽지 말았어야 할 제 환자 370이 명이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배웠습니다. 6개월 전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살 여성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대장암 3기였습니다. 그녀의 종양내과 의사는 그녀에게 18개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심혈관 지표를 검사했을 때 제 손을 떨게 만든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녀의 아침 코르티솔 패턴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면역 체계는 단지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단지 혈액을 펌프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4시와 아침 7시 사이에 여러분의 심혈관계는 여러분 몸의 모든 면역세포에 명령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은 자연살해세포, T세포, 종양과 싸우는 전사들에게 언제 깨어나고 언제 공격할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황금 시간대에 잘못된 일을 하면 여러분은 스위치를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암세포에게 자라도 좋다는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자들이 새벽 4시에 더 많이 죽는 이유입니다. 다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종양이 가장 빠르게 자라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은 깨어난 직후 90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한 손이 뒤로 묶인 채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집중하십시오. 다음 내용은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망치는 3가지 행동을 합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찬물을 마십니다. 단 음식을 먹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코르티솔 수치를 혼란에 빠뜨리고 암세포를 사냥하는 면역 경로를 정확히 차단합니다. 저는 먼저 제 자신에게 이 이론을 실험했습니다. 저는 61살입니다. 5년 전, 저는 제 자신을 검진하던 중 의심스러운 종괴를 발견했습니다. 당황하는 대신 저는 아침 면역 활성화에 관한 모든 연구 자료를 찾아 공부했습니다.
저는 심혈관계가 이른 아침 시간에 특정 펩타이드를 분비하며 이것이 어떤 자극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종양 성장을 지원하거나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답은 너무 단순해서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깨어난 후 첫 90분 이내에 우리 몸은 정확한 순서로 3가지 특정 입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코르티솔 곡선을 재설정하기 위해 밝은 빛에 즉시 노출되어야 합니다. 인공 조명이 아닙니다. 창문을 통해서라도 진짜 햇빛이어야 합니다. 이 단 하나의 행동이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둘째, 특정 호흡 패턴과 함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찬물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이완시키는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조절된 날숨과 함께 섭취하는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미주신경 긴장도를 활성화하고 골수에서 면역세포 이동을 시작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틀리는 부분인데 심박수를 정확히 분당 110에서 120회로 12분 동안 올리는 전략적 운동이 필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치료 수준의 종양괴사인자와 인터루킨2를 분비하도록 신체에 알리는 정확한 심혈관 자극입니다. 강남의 박 여사님이 4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녀의 염증 지표는 62% 감소했습니다. 그녀의 종양 전문의는 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녀의 심혈관계가 다시 암과 싸우는 사령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3기암에서 생존한 환자들의 검사 결과를 조사했을 때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아침 코르티솔 패턴은 암이 빠르게 진행된 환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대에서 공부한 어떤 교과서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우리 바로 앞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파도처럼 코르티솔을 생성합니다. 가장 높은 파도는 깨어난 후 90분 이내에 옵니다. 이것을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의학 저널들은 이것을 단순한 스트레스 호르몬 측정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침 코르티솔 급증은 자연 살해세포와 직접 소통합니다. 이것들은 매일 암세포를 찾아 파괴하는 면역세포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난 직후 이 황금 시간을 즉시 파괴합니다. 휴대전화에 손을 뻗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일정에 대해 걱정합니다. 이것은 면역체계가 필요로 하는 조절된 파도 대신 혼란스러운 코르티솔 급증을 만듭니다. 코르티솔이 혼란스럽게 급증하면 자연 살해 세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들은 암세포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고장난 통신 시스템을 가지고 병사들을 전투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온 강남의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8개월 동안 유방암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종양 전문의는 훌륭했습니다. 그녀의 치료는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종양 지표는 예상만큼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깨어난 후 첫 1시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그녀는 즉시 휴대전화를 잡아 가족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손주들 걱정을 하면서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침 코르티솔 패턴은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특정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정확한 순서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째, 눈을 완전히 뜨기 전에 아직 누워있는 동안 깊은 호흡을 6번 하십시오. 얕은 호흡이 아닙니다. 깊은 복식 호흡입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추고 6초 동안 내쉬십시오. 이것은 심장과 면역체계 사이의 소통을 조절하는 미주신경을 준비시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전에, 일정을 생각하기 전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이것을 하십시오. 둘째, 일어선 후 10분 이내에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맹물입니다. 수면 시간 후 아침에 혈액이 가장 끈적합니다. 암세포는 산소 수준이 낮은 끈적끈적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혈액에서 번성합니다. 이 물 섭취는 즉시 혈류와 산소 공급을 개선합니다. 심혈관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이 효율성은 면역세포에 의해 감지됩니다. 셋째, 깨어난 후 20분 이내에 얼굴을 자연광에 노출시키십시오. 흐린 날에도 단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창문 옆에 서거나 밖으로 나가십시오. 이 시간 동안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빛은 눈을 통해 들어와 식욕차 상액을 자극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스터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제대로 설정되면 전신의 자연살의 세포 활동을 동기화합니다. 그들은 암세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냥해야 할 때 정확히 활성화됩니다. 넷째, 첫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탄수화물을 먼저 먹지 마십시오. 과일을 먼저 먹지 마십시오.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계란 2개, 생선구이 1조각 또는 고형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무가당 두유 1컵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20g이 필요합니다. 코르티솔 최고치 동안의 이 단백질 섭취는 자연살의 세포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특정 아미노산 가용성을 만듭니다. 아침 단백질이 없으면 이 세포들은 말 그대로 구성 요소가 부족합니다. 박 여사님은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정확히 이 순서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종양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종양 전문의는 놀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검사 결과 상당한 호전을 보였습니다. 제가 처방한 아침 습관만으로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기존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습관이 치료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체내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심장과 면역체계 사이의 연결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강력한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암과 싸우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이 아침 습관의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제가 심혈관 재설정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눈을 뜬 후 40분에서 90분 사이에만 존재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면역체계는 하루 종일 잠들어 있게 됩니다. 제가 15년 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이 패턴을 처음 발견했을 때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찬물을 마신 환자들은 코르티솔 급증으로 인해 자연살의 세포 활동이 최대 6시간 동안 억제되었습니다. 6시간입니다. 이것은 매일 6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이 비정상 세포를 제대로 식별하고 파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40분을 기다린 후 특정 호흡 운동을 하면서 미지근한 물을 마신 환자들은 완전히 다른 면역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자연살의 세포는 20분 내에 과활성화되었습니다. 처음 90분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심혈관 체계는
여전히 우리가 부교 감신경 우위 상태라고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심박수는 느리고 혈관은 약간 수축되어 있으며 면역세포들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세에 있는 군인들과 같아서 완전히 훈련되어 있지만 아직 배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신호는 정확한 순서로 일어나는 세 가지 요소의 정확한 조합에서 나옵니다. 온도 전환, 산소 포화도, 그리고 망막을 통한 광자 흡수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잠에서 깬 후 40분째에 천으로 든 물을 정확히 300ml 마십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실온의 물도 아닙니다. 천은 37도를 의미합니다. 물에 손가락을 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뜨겁거나 차갑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온도가 맞는 것입니다. 2분에 걸쳐 천천히 물을 마시는 동안 척추를 곧게 펴고 똑바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 자세는 미주신경이 면역세포가 성숙하는 흉선에 올바른 신호를 보낼 수 있게 합니다. 물을 다 마신 직후 제가 심장 일관성 호흡이라고 부르는 것을 합니다. 코로 정확히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2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입으로 7초 동안 숨을 내쉽니다. 이 패턴을 멈추지 않고 20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 개입입니다. 이러한 특정 시간 강역은 심혈관 체계에 공명 주파수를 만들어 심박나트륨이뇨 펩타이드의 분비를 유발하는데 이 호르몬은 혈류의 종양 감시 메커니즘을 직접 활성화합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2기 대장암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종양 전문의가 표준 화학요법을 처방했지만 염증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CRP 수치가 8.4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아침 순서를 가르쳤습니다. 잠에서 깬 후 40분 천의 물, 그 다음 일관성 호흡, 그리고 15분 동안 간접 햇빛 노출. 6주 만에 그녀의 CRP는 균점 1로 떨어졌습니다. 종양 전문의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암세포가 번성하는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그녀의 심혈관 체계를 재프로그래밍한 것입니다. 햇빛 노출은 이 시간대의 세 번째 구성 요소이며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얼굴과 팔뚝을 정확히 15분 동안 간접 아침 햇빛에 노출해야 하며 이것은 잠에서 깬 후 60분에서 75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후 햇빛이 아닙니다. 창문을 통한 것도 아닙니다. 오전 9시 이전에 간접 아침 햇빛입니다. 이 특정 파장의 빛은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 방출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다음 12시간 동안 몸의 모든 조직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최대 30%까지 개선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제 암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꾼 아침 습관의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빛 노출 순서이며 장담하건대 사람들의 90%가 이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완전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인체에는 주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식욕차상핵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눈 바로 뒤에 있으며 몸의 모든 면역 세포를 제어합니다. 이 시계가 제대로 동기화되면 암세포를 추적하는 자연살해 세포가 40% 활성화됩니다. 40%입니다. 하지만 이 시계가 교란되면 같은 살해 세포들이 휴면 상태가 됩니다. 암세포가 증식하는 동안 그들은 본질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잠에서 깬 후 처음 90분 동안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코르티솔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손상시키는 스트레스 코르티솔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필요로 하는 각성 코르티솔입니다. 하지만 이 코르티솔 급증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빛 신호를 받을 때만 전체 면역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하루에 비정상 세포와 싸울 수 있는 잠재력을 모두 잃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2기 유방암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양 전문의가 권장하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학요법, 적절한 식단, 충분한 휴식. 하지만 염증 수치는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C반응 단백질이 8,002였습니다. 최적의 면역 기능을 위해서는 3 이하여야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잠에서 깬 후 첫 1시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그녀는 아침 햇빛이 눈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즉시 암막 커튼을 닫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어두운 침실에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며 40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이 그녀의 면역 동기화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제시한 정확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을 뜬 후 4분 이내에 자연 야외빛에 눈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창문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창문은 필요한 특정 파장을 차단합니다. 밖으로 나가거나 창문을 완전히 열고 하늘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흐린 날에도 겨울에도 야외빛은 최소 10,000룩스입니다. 실내 조명은 기껏해야 300룩스입니다. 실내 조명만으로는 신체가 아침임을 알 수 없습니다. 태양을 응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냥 밝은 하늘을 향해 10분에서 15분간 있으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호흡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상온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자연광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식욕차상에게 면역 감시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호르몬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박 여사는 처음에 저항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가 아침에 너무 춥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코트를 입으세요. 당신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C반응성 단백질은 4.1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2.8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종양 전문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상승하던 종양 표지자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화학요법과 결합했고 반응률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밝은 빛이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광치료 램프를 삽니다. 그런 램프는 계절성 우울증에는 도움이 되지만 면역 체계를 동기화하는 전체 스펙트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혈관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유발하는 자외선 I 파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산화질소는 필수적입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장기로의 순환을 개선하며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기 위해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깨어나자마자 즉시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화면의 청색광이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혼합된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각성빛을 받지만 잘못된 종류, 잘못된 각도, 잘못된 강도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비동기화합니다. 코르티솔 리듬이 교란됩니다. 멜라토닌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습니다. 면역세포가 상충되는 명령을 받습니다. 암이 있다면, 심각한 질병과 싸우고 있다면 아침빛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제한이 아닙니다. 현대 생활이 우리를 인공조명 아래 실내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온 생물학적 필수 요건입니다. 신체는 일출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력이 약화됩니다. 이제 이 아침 프로토콜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5번째,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 빛 노출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세포를 굶기는 대신 먹이를 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체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모두가 코르티솔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아침 코르티솔은 실제로 신체의 가장 강력한 암 퇴치 무기입니다. 하지만 깨어난 후 첫 90분 이내에 올바르게 활성화할 때만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종양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하루 전체의 잠재력을 잃게 됩니다.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햇빛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창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야외 빛이 식욕차상액을 자극합니다. 뇌의 이 작은 영역은 즉시 부신에 신호를 보냅니다. 8분에서 12분 이내에 코르티솔이 최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바로 이 최고 순간에 암세포를 사냥하는 면역세포인 자연살해 세포가 40% 더 활성화됩니다. 40%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암세포가 자유롭게 증식하는 것과 신체가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파괴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일어나서 실내에 머물고 어두운 빛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어두운 부엌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밖으로 나갈 때쯤이면 2~3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황금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코르티솔 패턴이 평평하고 불규칙해집니다. 면역체계는 활성화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암세포는 이 약점을 인식하고 억제되어야 할 낮 시간에 증식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씨, 3기 대장암입니다. 그는 2차례의 화학요법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종양 표지자가 여전히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종양 전문의는 화학요법 용량을 늘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시고 언제 햇빛을 보십니까? 그는 6시에 일어나지만 병원에 가기 위해 9시 30분까지 아파트를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공 조명 아래에서 3시간 반입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5분 이내에 밖으로 나가세요. 직사광선 아래 서서 정확히 12분 동안 있으세요. 선글라스 없이, 모자 없이, 그냥 아침 햇빛을 마주하세요. 식사 전에, 무엇이든 확인하기 전에,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이것을 하세요. 그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선생님, 햇빛이 어떻게 암과 싸울 수 있습니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햇빛이 암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면역체계가 암과 싸웁니다. 햇빛은 면역체계가 활성화될 준비가 된 정확한 순간에 그것을 활성화합니다. 3개월 후 그의 종양 표지자는 31% 감소했습니다. 종양 전문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화학요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빛 노출 타이밍을 고쳤을 뿐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혈관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혈액을 통해 면역세포를 펌프질합니다. 혈관은 이 전사들을 모든 종양 부위로 운반합니다. 하지만 이 전사들은 기상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 기상 신호는 아침빛에 의해 유발되는 코르티솔 급증입니다. 타이밍은 정확해야 합니다. 오후 햇빛이 아닙니다. 저녁 햇빛이 아닙니다. 아침 햇빛, 일어난 후 90분 이내에 깨어났을 때입니다. 만약 5시에 일어났다면 늦어도 6시 30분까지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7시에 일어났다면
8시 30분까지는 반드시 밖에 나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최소 12분이 필요합니다. 차로 걸어가는 동안에 2분이 아닙니다. 발코니에서의 5분이 아닙니다. 12분 전체를 직접 노출해야 합니다. 타이머를 맞추세요. 가만히 서 계세요. 당신의 몸이 완전한 호르몬 연쇄의 반응을 완성하도록 하세요. 이 하나의 조정, 이 하나의 간단한 아침 습관이 프로토콜의 다른 모든 부분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기초를 만듭니다. 적절한 코르티솔 활성화 없이는 호흡 운동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물 섭취가 세포 기능을 최적화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이 빛 노출을 정확히 올바르게 받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6번째 핵심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3년 동안 근무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발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혈관 재설정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에 관한 것이며, 이 시간대를 놓치는 것은 잠자는 동안 집의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여러분의 혈관은 우리가 내피 준비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칩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밤 잠자는 동안 이 도로에 작은 찌꺼기가 쌓입니다. 염증성 입자들, 끈적끈적한 혈소판들, 여러분의 몸이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미세 혈전들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아침 심혈관 급증이 이것들을 거리 청소 트럭처럼 씻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 청소 시스템이 고장나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코르티솔은 아침 6시경에 급증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누워있는 상태로 있다면, 침대에 머물러 있다면 이 코르티솔 급증은 여러분의 혈액을 점성이 있게 만들고 물처럼 흐르는 대신 꿀처럼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코르티솔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에 더 세게 펌프질을 합니다. 그러나 혈액은 좁아지고 찌꺼기로 가득 찬 혈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뇌졸중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아산의료원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급성 심장 사건의 62%가 아침 5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밤이 아닙니다. 아침입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암세포는 이 정체되고 염증성인 아침 환경에서 절대적으로 번성합니다. 혈류가 느릴 때, 혈관이 염증 표지자로 코팅되어 있을 때, 여러분의 자연살해 세포는 효과적으로 순찰할 수 없습니다. 경찰차가 진흙과 찌꺼기로 덮인 도로를 통해 범죄자를 쫓으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제때에 목표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면역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암세포를 찾아 파괴하기 위해 깨끗하고 빠르게 흐르는 고속도로가 필요합니다. 해결책은 지독하게 간단하지만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완전히 앉기 전에도, 여전히 누워있는 동안 천천히 발목 펌프 운동을 20번 하기를 바랍니다. 발가락을 얼굴 쪽으로 향하게 했다가 그 다음 반대쪽으로 20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고인 혈액을 위쪽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정확히 90초 동안 앉으세요. 30초가 아니고 2분이 아닙니다. 90초입니다. 이것은 목에 있는 압력 센서인 압력 수용체가 점진적으로 조정될 수 있게 합니다. 너무 빨리 일어서면 혈압이 떨어지는데 노화된 혈관은 충분히 빠르게 보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이유입니다. 이 90초 규칙을 무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어선 후 5분 이내에 정확히 300ml의 실온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뜨거운 차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마십니다. 평범한 실온물입니다. 이것은 즉시 끈적끈적한 아침 혈액을 희석시키고 염증 표지자를 걸러내기 위해 신장을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15분 이내에 얼굴과 손목 안쪽을 직접적인 실외빛에 노출해야 합니다. 창문을 통해서가 아니고 실내 조명이 아닙니다. 실제 시로의 빛입니다. 흐린 날씨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혈관에서 산화질소 방출을 유발하여 혈관이 확장되고 적절한 혈류가 회복되도록 합니다. 최소 5분입니다. 저는 이 빛 노출 단계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환자들의 아침 염증 표지자가 40% 감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4가지 행동을 순서대로 한다면 제가 심혈관 각성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노화되는 몸이 더 이상 자동으로 할 수 없는 청소 및 재설정 과정을 수동으로 촉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을 억제하고 싶다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면역 감시는 암세포가 염증에 정체된 웅덩이에 숨어서 증식하기 전에 깨끗하고 빠르게 흐르는 혈액이 모든 조직에 도달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확한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심장연구소에서 제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꾼 황금시간 프로토콜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순서가 행동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 눈을 뜨는 순간, 앉기도 전에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얕은 호흡이 아닙니다. 4초 동안 폐를 완전히 채우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즉시 부신의 신호를 보내 암세포를 먹이는 스트레스 급증이 아닌 균형 잡힌 코르티솔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여전히 누워있는 동안 이것을 하세요. 여러분의 심혈관 시스템은 이 첫 순간 동안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뛰어내려서 낭비하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 깨어난 후 5분 이내에 정확히 300ml의 실온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실온물입니다. 저는 아침에 처음으로 찬물을 마시는 환자들과 실온물을 마시는 환자들의 염증 표지자를 측정했습니다. 차이는 충격적입니다. 찬물은 잘못된 패턴으로 코르티솔을 높이는 스트레스 반응을 만듭니다. 실온물은 미지근한 물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밤사이 림프계가 작동하면서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일어난 후 12분 이내에 자연광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커튼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고 창문으로 걸어가세요. 최소 10분 동안 얼굴에 직접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타민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체 리듬을 재설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면역세포가 암을 감시하는 시간을 직접 조절합니다. 부산에서 이 방법을 따른 환자들을 검사했을 때 그들의 자연살해세포 활성도가 제가 20년간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치만큼 증가했습니다. 시간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어난 후 30분이 지나면 이 이점을 잃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일어난 후
9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지 마세요. 단백질입니다. 최소 25소g이 필요합니다. 달걀 3개와 고등어 구이 1토막입니다. 또는 순두부 1그릇에 달걀 2개를 섞은 것입니다. 아침 단백질의 아미노산은 하루 종일 몸이 생산하는 면역세포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빵과 커피만 먹은 환자들은 단백질을 먼저 먹은 사람들보다 염증 수치가 3배나 높았습니다. 5번째 단계입니다. 오전 8시경 코르티솔이 최고조에 달하기 전에 10분간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달리기가 아닙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입니다. 이것은 균형 잡힌 코르티솔을 몸 전체에 분산시키고 암세포가 성장 연료로 사용하는 급증을 예방합니다. 강남에 67세 박씨 환자가 있었는데 오전 6시에 격렬한 아침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코르티솔 패턴은 끔찍했습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바꾸었더니 6주 만에 종양 표지자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전체 과정은 일어난 후 첫 9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내일 아침 다음 기회가 오기 전까지 2시간 동안 암세포에게 유리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5단계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 영상을 멈추고 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 적으세요. 오늘 밤 그 종이를 침대 옆에 두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즉시 공유하세요. 자녀들이 이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제가 20년간 진료실에서 본 고통으로부터 가족 중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지금 당장 가족 대화방에 보내세요. 댓글에 나는 나의 황금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으세요. 정확히 그 말을 쓰세요. 이것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공개적으로 적으면 실천할 가능성이 80% 높아집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약속을 보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하루 중 가장 강력한 90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아침 방법 중 어느 부분을 내일부터 실천하시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물 마시기, 호흡 운동, 아니면 햇빛 노출 루틴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의 획기적인 연구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암과 싸우고 있거나 면역력을 강화하고 싶은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